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금요일 소소한 주치 제너럴 닥터 정재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또 우리가 안 해보던 방법. 의외로 편안하고 좋던데요. 아이, 그거 버릇되시면 안 되시는데. 근데 오늘 머리 자르셨어요? 아, 네, 원래 지난주에 잘랐는데 워낙 긴 머리를 잘 못 견디는 편이에요. 그런데 꽤 오래 견디셨네요? 그 전에 이제 뭐 다들 이제 결혼할 때 머리 자르지 말라고 결혼 전에 그래서 한동안 길렀다가 사실 결혼식 끝나고 바로 한번 잘랐어요. 네. 근데 묶고 다니다가 여름에는 풀르면 또 힘드니까 그러다가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 바로. 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중대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면 심심해서 아니면 지루해서 결혼식을 잘 끝내서. 워낙 항상 요 정도 길이가 네. 표준 머리인 것 같아요. 근데 결혼식 할 때 네. 머리 쪽지셨나? 전통을 낼 때. 네, 쪽지셨어요? 네. 그래, 여자들이, 결혼식을 할 때나 특별할 때는 머리를 길러서 아무 스타일이라도 가능하게끔 준비를 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를 뭐 특정한 헤어스타일을 원해서 머리를 기른다기보다는 네. 머리를 하기 편하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머리를 못 자르게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보면 재밌는 것이요. 이제 어떤 남자랑 결정적으로 좋아지는 때가 되면은 묵던 여자가 딱 고무줄이나 뭐를 이렇게 딱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묶던 머리를 풀른다는 것은 이제 네. 방어를 해제하겠다. 뭐 이런 암호가 있는 건지. 글쎄요,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 분야에 걸쳐 계시잖아요. 저는 영화를 볼 때마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유독 여성의 외모와 헤어스타일과 패션 이쪽에 가장 둔감한 부분이라서 그게 뭐 어떤 특정 신호를 나타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플리포더님 재밌는 얘기 하시네. 머리를 자르고도 살아남는 비결. 머리칼인데, 머리털이든지, 그죠? 우리 말이 그렇습니다. 하긴 그렇네요. 네, 꿀통아이티님, 섹시의 긴 머리는 내 건 줄 알았는데, 이 남자들의 로망 때문에 여자들이 참 머리에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네. 환절기 얘기를 한다고 그랬더니 바람 부는 날님께서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한민국 상황이 환절기가 아닐까요? 네. 정말 참 그렇습니다. 진실과 시어가 시적인 말이 함께 들어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환절기가 지나면 네. 겨울이 오기도 하고 네. 혹은 여름이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계절이 오는 거죠. 그렇죠. 네. 확실한 계절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아까 미친 기타님인가 첫 번째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네. 봄 비염과 가을 비염이 다른가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봄 비염은 여름을 맞이하는 이제 따뜻해지는 비염이잖아요. 그래서 요때 환절기랑 가을 환절기에 좀 차이가 있다면 봄 환절기에는 알레르기와 관련돼서 네. 일교차뿐만이 아니라 꽃가루나 뭐 송진가루 이런 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즌이라 보니까 요런 알레르기가 같이 있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네. 가을 환절기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의사들은 광복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좀 환자가 늘어나는 게 확연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항상 광복절이 지나가면 알레르기 환자가 늘어나고 네. 추석이 이제 피크. 그래요? 다들 추석 연휴 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가을 환절기의 인디케이터, 광복절과 추석인데 그 추석이 지나면서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가을 환절기와 봄 환절기의 차이가 있다면 네. 개인적으로 겨울이 힘드신 분이 있고 그렇죠. 여름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힘든 계절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습한 게 힘드신 분들하고 건조한 게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가을 환절기 때가 건조한 게 힘드신 분들이 유독 많긴 하거든요. 비율로 보자면. 그래서 가을 환절기에는 아무래도 다가오는 겨울을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을 환절기 때 대비를 하실 때
본인이 이제 몇 해에 걸쳐서 알레르기 질환을 앓으시던 분들은 패턴을 좀 잘 아세요. 네. 그래서 그 패턴 중에 나는 보통 90, 11월이 가장 힘들다. 혹은 나는 9월에 반짝 추석 시즌만 좀 힘들다. 뭐 이런 네. 패턴을 아시는 분들은 미리 병원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약을 좀 쓰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계절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한번 광복절과 추석 사이에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게 꼭 환절기 질환과 관계 있는 건 아닌데 네. 노네임님께서 양파즙에 장점과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공복에 마셔도 되나요? 이게 뭐 많은 건강보조 식품들을 공복에 섭취하는 거를 권장을 하기는 많이 해요. 그래야 흡수가 가장 잘 된다 그래서 양파즙도 그렇고 뭐 각종 뭐 영양제, 미네랄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공복에 먹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위장 장애가 올 확률이 좀 있어서 빈속에 먹었을 때 자극이 되는 성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영양제 중에서 칼슘이나 철분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즙들 중에서 매우 신 거 아니면 좀 이런 매운 향이 좀 있는 그런 네. 즙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경우는 공복에 드시면 위장 장애로 연결될 수 있어서 네. 공복에 드셨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네. 모르겠지만 네. 가능하면 식사와 함께 혹은 식사 후에 그렇게 복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해요. 네. 그래요. 조금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네. 얘기시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환절기 네. 불편함이라는 어떤 것인가요? 이제 벌써 지난 지난 주말부터인가 비가 오면서 네. 저녁 기온이 훅 떨어지기는 했어요. 네. 어제는 또 꽤 춥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기온이 떨어지고 일교차가 벌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 몸에서 느끼는 곳이 어디냐면 사실 피부가 이제 덮여 있으니까 상피세포로 덮여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눈이나 코 안쪽 점막이나 입안 네. 점막들 같은 경우는 네. 환절기에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곧 그 환절기에 민감한 부분들은 건조해지기 시작을 해요. 요때는. 그래서 네. 건조해지는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원래 알러지 소인을 갖고 계시던 분들은 여기가 이제 점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네. 환절기 가장 큰 문제는 건조감과 일교차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알러지 증상들. 네. 그래서 눈 같은 경우는 눈물이 계속 난다거나 뭐 이렇게 간지럽다거나 그다음에 코는 콧물 재채기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죠.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가 막혀 있다던가 코가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콧물이 막 폭포수처럼 나온다던가 그리고 입안도 바짝바짝 마르는 느낌도 나실 거고 환절기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옷을 저녁에 입을 옷을 한 벌 정도는 가벼운 네. 가디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얇은 옷을 준비하시거나 따뜻한 물을 좀 낮에도 많이 네. 드시면 그게 좀 가장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 부는 날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만약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환이 생길 때 환절기 질환이 네. 생길 때 도대체 내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뭐 어디로 가야 돼? 눈이 아프면 눈으로 네. 안과를 가야 되는지. 이게 우리나라의 의료 이용의 가장 큰 문제를 굉장히 잘 찝어주셨는데 알레르기라고 하는 현상이 네.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워낙에 어릴 때부터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고 배가 네, 아프면 네. 내과를 가고 이랬잖아요. 네. 피부가 아프면 피부과를 가고 네. 그래서 그랬는지 알레르기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알레르기 결막염은 안과를 가야 되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는 피부과를 가야 되고 이렇게 막 나누어져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가신다면 네. 증상이 있는 기관, 그러니까 눈이면 그쵸, 눈, 그쵸. 피부면 피부, 뭐 코면 코 이런 식으로 기관에 맞춰서 병원에 가시는 게 좀 분화가 되어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그냥 오시면 되긴 하는데 네. 근처에 증상이 주로 메인인 곳에 장기 위주로 가시면 가장 빨리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알러지 소인이 있는 분들은 하나만 오진 않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막염이 있으면서 두드러기가 나는 분들도 있고 비염이 있으면서 알레르기 피부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런 분들 전부 이제 각각 다니다 보면 약이 좀 겹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요즘에는 저희가 병원에서 처방을 하면 겹치는 약에 대한 조회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일단 병원에 가셨을 때 결막염 때문에 안과에서 이런 처방을 받았다. 혹은 나는 피부에 두드러기가 있어서 이 약을 먹고 있다. 요 얘기는 몇 가지 병원을 다니게 되면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날자님, 위장약은 빈속에 먹어도 됩니까? 위장약은 빈속에 네. 먹는 약이 있고, 네. 식후에 드시는 약이 있어서, 보통 약 먹을 때, 저희 식후 30분은 있다 드세요란 말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약 중에 빈속에 먹어도 되는 약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약의 처방 중에 4-5개 정도 이렇게 들어있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빈속에 먹으면 안 되는 약이 들어있으면 그 약을 전체를 다 식후에 드시라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위장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당연히 위장을 위해서 먹는 약이기 때문에 위장에 자극을 주는 약은 별로 없어요. 네. 대부분 소염 진통제나 항생제 이런 애들이 저희가 식후 복용을 권장을 하고 네. 그 외의 약들은 거의 대부분 식사랑 관계없이 복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위장약은 식전 복용이라고 보통 처방이 나오는 약은 식전에 네. 식후 복용이라고 나오는 약은 식후에 이렇게 드시면 되고 공복에 드셔도 되는 약들도 꽤 네. 있기는 해요. 네. 꿀통아이티 님도 한 편의 시를 써주셨습니다. 한때는 가을 남자였는데 이제는 갱년기를 걱정해야 되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아니 저는 이미 그 시기를 지났지만 그래도 그런 걱정과 수심을 저 혼자 갖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데 좋아요. 햇님처럼 봄 환절기에 약 한 달 동안 기침 많이 해서 힘들었는데 천등산 아래로 귀촌한 지 7년 동안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맑은 공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절기마다 한 달 이상의 기침을 달고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일교차나 건조감 혹은 도시에서 네. 사는 분들은 이런 자극적인 여러 가지 먼지들을 비롯해서 네. 많잖아요. 네. 이런 거에 의한 자극성 기침이 많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좀 공기가 좋고 시골, 산속 이런 좀 자연과 가까운 곳으로 가시게 네. 되면 습도가 네. 도시처럼 네. 확 마르거나 막 과하게 습하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네. 자연 환경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돼서 우리 도시에 사는 분들도 집안에 화분을 놓으면 그 습도 조절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연적인 습도 조절과 네. 일교차도 도시만큼 그렇게 벌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을 굉장히 환경적인 영향이 많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도시에 사는 분들 중에 이렇게 환절기마다 기침을 달고 산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환절기 시작되기 전에 기침 초기에 병원에 네. 가서 저는 기침을 하면 한 달 이상 꼭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을 처방받으시면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감기 기침이 있을 때 처방하는 약과는 좀 다른 약을 처방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미리 챙기시고 기침이 오래가게 방치하면 기침을 오래 하면 할수록 목은 더 자극이 되고 더 민감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스누피님 제안은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우리 국티 직원들도 소소한 상담하면 어떨까요? 국민TV 직원분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글쎄, 직원들이 상담을 해드리라는 얘기인지 상담을 받으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시면 저는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네. 가을님, 식염수로 하는 코 청소는 하루에 여러 번 해도 괜찮습니까? 예, 괜찮아요. 요거 환절기 건강관리, 비강 점막 네. 관리로 가장 네. 좋은 방법인데 그래요? 식염수로 코 세척은 하루 한 번에서 맥시멈 6번까지도 권장을 네. 하고요. 네. 염증이 좀 많거나 증상이 심할 때일수록 자주 하는 걸 권장하는데 세균성 감염이 있을 때 있어요. 막 네. 열도 나고 네, 네. 콧물이 막 나고 이럴 때는 식염수 코 세척으로는 안 되고 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건강 관리 차원에서는 하루에 여러 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저도 배영을 할 때 물이 코로 들어가면 이게 코 청소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영장에서 비강 세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치우지아님,
네, 비염은 습도 조절만 해도 살만하던데 가습기가 필요할까요? 네. 가습기가 예전에 이제 가습기 세정제 때문에 한동안 문제가 좀 됐었는데, 네. 자연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가습기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빨래죠. 아, 네. 그래서 저는 건조한 계절에는 네. 가능하면 빨래를 좀 자주 돌리시기를 권장을 하고요. 네. 방 안에다가 좀 넣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게 좀 귀찮아서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젖은 수건을 네, 뭐 한 3-4장 정도 팍 적셔서 푹 적셔야 돼요. 그냥 네. 물기가 좀 많은 거를 바닥에 널고 주무시면 네. 난방을 하는 순간 공기는 확실히 네, 건조해지기 네, 시작을 네. 하는데 보통 추석을 기점으로 난방을 많이 시작하세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난방과 함께 젖은 수건들을 항상 달고 사시면 습도 조절이 어느 정도 되고 조금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집안에 이제 식물을 기르시면 좀 많이 기르시면 도움이 되시기는 해요.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오늘 정재닥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런 얘기했어요. 음악 들으면서 지난주에 더위 얘기를 했는데 네. 일주일 만에 환절기 얘기를 하다니. 예전에 네. 배울 때 어렸을 때 네. 무슨 자연 같은 거 배울 때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서 네. 자원이 풍부하고 뭐 사계절이 뚜렷하기 아름답고. 때문에 뭐 이모작이 가능하고 아름답고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배웠는데 저는 의사가 되고 나서 어느 순간 네. 깨달은 게 네.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거구나. 그리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네, 난방료도 많이 들어가고 냉방도 해야 되고 옷도 4가지를 다 사야 되고 침구도 최소한 3가지는 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게다가 환절기라는 게 사람이 네. 기본적으로 계절 변화에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주 이상 걸려서 네. 보통은 그 환절기에 한 2주 정도는 저는 의무적으로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름 휴가, 가을, 뭐 겨울이나 여름에 쉬는 것도 좋지만 네. 환절기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적응을 위해서 많이 아파요. 그리고 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환절기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기 길을 묻다님 딸이 비타민 알약으로 된 거를 먹는데 이거 괜찮은가? 그리고 과자처럼 깨물어 먹는 것도 있고 네. 또 요즘 뭐 가루처럼 돼서 물에 타 먹는 것도 네네네.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맞아요. 어떻습니까? 따님이 비타민을 드시는 거라면, 이게 일단 연령대에 따라 다른데, 꼬맹이들 비타민이 있어요. 네네. 뭐 이렇게 카라멜처럼 생긴 거, 씹어먹는 사탕 같은 거. 그거는 일단은 아이들이 맛있어서 남용을 해서, 네. 그게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다 보니까, 네. 비타민 과잉으로 응급실에 오는 경우들이 꽤 네. 있거든요. 그거는 일단 좀, 그래서 그런 먹는 사탕 비타민 같은 경우는 아이들 손이 네. 닿지 않는 곳에서 두시는 네. 게 좋고, 네. 성인들 같은 경우도 용법에 따라서 비타민 뭐 씹어 먹는 게 있고 발포처럼 물에 타 먹는 게 있고 네네. 물과 함께 먹는 게 있는데 모든 영양제의 공통적인 복용법을 말씀드리면 빈속에 먹는 게 좋긴 하지만 위장장애가 그래요? 있으면은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네. 물을 많이 같이 섭취하시는 네. 게 좋고 미네랄 같이 칼슘이나 철분 제제들은 가능하면 식사 근처에 다량의 물과 함께 드시는 다량의 걸- 물. 네. 다량의 물이라면 어느 정도 얘기하시는 또 거예요? 이제 뭐 물 1컵 이상 충분히 그러니까 보통 물 한 모금에 이렇게 약을 하나 드시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물 1컵 이상 조금 충분히 네. 드시는 걸 권장하고요. 네. 비타민에 대해서 요즘에 속설이 워낙 많은데 사실은 우리들은 이런 말씀 많이 드리긴 하지만 과잉 영양이면 과잉 영양이지 비타민 결핍 환자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영양 우리가 결핍. 보통 배우기를 네. 음식만으로는 균형 잡힌 비타민 섭취 어려우니까 약을 먹어야 된다. 뭐. 그렇죠. 이게 근데 의학적인 상식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요? 네 비타민을 판매하는 많은 분들의 상식인 거지. 네, 네. 의학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까지 우리가 먹어야 되는 상황은 현재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 네. 이제 영양 부족, 불균형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도시에서는 영양 부족은 거의 보기 어렵다라고 봐도 네. 되거든요. 다행입니다. 네.
네, 요즘 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질 문제를 질문해 주신 분이 네. 계신데, 마루에님. 네네. 유민이 아버지 단식이 지금 30일이 넘었는데, 의사가 보는 장기 단식은 어떻습니까? 어렵죠.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만약에 제가 이제 이분의 주치라면 단식을 당연히 중단하기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이분을 보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도 당장 그만두라고 의학적으로는 권고를 해야 마땅한데 이분의 신념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분이 버티기를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데 저도 아마 비슷한 입장이지 싶어요. 근데 지금 날짜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매스컴에서 보이는 그 유민이 아버님 사진 보면 뭐 더 진행을 하기가 만만치 않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보는 장기 단식은 느낌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의 이제 아무래도 뭐 살이 이제 계속 빠지면서 탈수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영양 공급이 더 되지 않으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아니라 속의 내부의 장기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싶은 마음이 계속 드네요. 꼴통아이티님, 환절기에는 중딩 딸내미 감성도 너를 뛰는 것 같은 굉장히 교양 있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뭐 요즘 유행어로 북한도 무서워하는 중학교 2학년이라 그러는데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파즙은 좀 감성의 양파즙은 연결이 잘 안 되나 봅니다. 조카도 저희가 중학교 2학년인데 저는 오히려 조카가 중학교 2학년인데 되게 성숙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한창 사춘기를 거치더니 일찍 왔나 보다. 지금은 좀 오히려 좀 약간 점잖고 능글능글하달까 남학생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감성이 심한 널뛰는 제가 중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때 한참 좀 이랬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양파즙은 그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양파즙 아버지가 이렇게 막 주면 반발심이 생기지 않을까. 아버지나 드세요 하고 던질까요? 그럼 뭐 어쨌든 그 시기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혹시 더 궁금하시면 수요일날 김번영 선생님 나오실 때 한번 다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까칠한 아재님이 재밌는 기사를 알려주셨는데요. 생후 1년 이내 아기 때 소똥 말똥이 있는 곳에 접하면 알레르기 예방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독일 연구진이 밝혀낸 것이라고 NHK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소똥과 말똥의 정확한 정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생후 1살, 그러니까 돌이 되기 전에 많은 것에 접해봐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을 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은 걸 알려주고 있어서 돌이 되기 전에 애완동물과 많이 접했을 때에도 이 아이의 알레르기나 여러 가지 면역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우리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아기가 나면은 강아지나 키우던 고양이도 다 치워버려야 된다라는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보통은 애완동물을 키우면 아이가 더 알레르기가 심해진다 이런 거를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 애완동물이든 형제가 많은 집안이라든지 우리 시골에 살 때는 형제도 많고 대가족의 식구도 많고 가축도 있고 드나드는 사람도 많고 흙도 집어먹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은 것에 노출이 될수록 이 아이가 이후에 면역력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많이 위생적으로도 아이가 있는 집에 엄청나게 세균을 다 없애고 락스로 청소하고 굉장히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생가설이라는 얘기도 자주 드렸었는데 위생가설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위생과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에서 알레르기가 훨씬 많다라는 것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유력한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식구들 요즘에는 한두 명밖에 잘 안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환경에 접할수록 이 아이가 나중에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들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소똥 말똥을 접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 까칠한 아재님 말로는 몽골인들이 그래서 알레르기가 거의 없다고 근데 그게 몽골에 말똥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몽골의 자연 자체가 그래도 많이 깨끗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아주 개그 한 판 벌어졌습니다. 꼴통아이티님, 공복이 뭔가요? 먹는 건가요? 했더니 미친 기타님이 집에 야구공, 축구공, 배구공을 가지고 있으면 공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공복감이 공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네. 꼴통아이티님, 환절기 휴가. 참 좋다. 그렇죠. 정말 맞아요. 진정한 복지국가는 사실 이런 것이 행해질 텐데, 그죠? 길을 묻다님, 저도 중2 아들놈 얘기입니다. 맨날 라면, 피자 등 패스트푸드만 먹으려 하는데 영양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혹시 걱정되는 부분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진짜 저도 좀 사회적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라면, 피자,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만 먹으면 영양 부족이 생길 수는 있어요. 네. 비타민 부족.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를 많이 먹게 되니까 네. 그런 비타민 결핍이 많이 와서 영양제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쪽에 더 잘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영양 결핍 때문에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이런 상황까지 온대요. 예를 들면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은 피자를 먹고 라면을 먹고 자라긴 했는데 피자 안에 들어가는 야채가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되게 유명한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라는 요리사가 있는데 그분은 아이들을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그 요리와 관련된 것들을 좀 가르치고 어떤 재료로 어떤 요리를 만드는지 재료에 대해서부터 이게 키우고 따서 그것을 만지고 조리를 하는 과정들을 아이들에게 접하게 한다고 하는데 저도 좀 이런 게 우리나라 학교 과정에서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국민TV 조합원들께서 이제 도시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시골에 계신 조합원들께서 이 체험 농장 같은 거 프로그램 만드셔서 서울에 있는 또 도시에 사는 조합원들이 자녀들 데리고 가서 체험하고 농산물 직접 사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본인이 만져서 밭에서 직접 따서 따고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면 확실히 이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더 잘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가장 좀 현명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강제로 먹이는 건 반발심만 더 커지게 될 것 같고 확실히 패스트푸드가 더 끌리고 맛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더 강하고 맛이 좀 자극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찾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음식이 재료부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혹은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 이런 건 선전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백마고지님이 추석 전 햅쌀을 출하했다고 광고를 내셨거든요. 4kg에 16,000원. 이게 자기가 관심 있는 거면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납니다. 그래서 추석 때 친척들께 선물할 때 이거 4kg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선물 세트 가격도 비슷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께서 하시는 일이 참 다양한 것도 큰 재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무슨 마을이 하나 형성돼 있는 것 같고 없는 게 없고. 네, 맞습니다. 없는 게 없고 그 안에서 해결이 다 되고. 마루에님, 아직도 에어컨 트는 데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버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버스 같은데 또 큰 공간 같은 데는 조절이 안 되나 봐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 단계가 그냥 온, 오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버스에서 에어컨을 트는 버스 타보면 기사님들은 또 추운지 창문을 열고 본인은 창문을 열고 하루 종일 타고 다니셔야 되니까. 에어컨을 트는 분들도 있는데 에어컨이 너무 세면 좀 얘기를 하면 줄여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도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버스는 조금 애매한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하도 이제 칸별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칸이 냉방이 다르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냉방이 세다 그러면 옆칸으로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알맞는 기온으로 찾아가야 돼. 하도 줄이면 민원 들어오고 늘리면 민원 계속 들어오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를 탈 땐 저 같은 경우 긴팔을 항상 준비해요. 그렇죠. 캡님, 의료 민영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의원 협동조합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정재당 선생님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의료민영화를 좀 그 생활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민영화 그러니까 그 생활협동조합의 형태로 그거를 잘 극복을 한 케이스이기는 해서요. 네. 요즘에는 좀 여기저기 좀 사례들을 보고 있어요. 네. 또 제가 또 선전 한번 이렇게 날렸더니 얼음꽃님께서 질문 올리셨습니다. 백마고지님 현미도 판매하시나요? 네, 여기 댓글 달아주세요. 네, 불쏘시개님. 평생 벌에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비록 성인이라 할지라도 한방에서 사용하는 봉침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서도 계속 오늘 똥 얘기가 많아요. 똥하고 놀 줄 알아야 똥독에 강한 내성을 키우게 되는 거겠죠. 어려서 시골에서 호박심을 구덩이에 발이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 호박심을 구덩이 파고 거기다 퇴비 넣는데 거기에 이게 어려서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이 이런 체험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저희가 알레르젠이라고 하는데 알러젠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면역력이 이제 몸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네. 벌에도 자꾸 물려봐야 네. 벌에 좀 둔감해진다 이 얘기를 하신 건데 네. 실제로 벌독에는 네. 한 번도 안 써봤어도 쏘여도 큰 문제 없는 사람이 있고 네. 원래 네. 이제 벌독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네. 한 번도 쏘인 적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봉침 맞고 이제 크게 네. 알레르기가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네. 뭔가 자주 노출을 함으로써 네. 치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자주 노출이 좀 위험한 분들도 있기는 하다는 점을 알아주셔야 돼요. 네, 새숲길 정아님이 사진을 업로드 해주셨는데 남편 우미 씨 옆모습 실루엣입니다. 네. 근데 의사가 보실 때 실루엣의 건강 상태 보십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그 가슴 위쪽만 제가 봐서 몰랐나 봐요.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조금 이제 조절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같이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도 그 사람의 건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좀 몸이 불편하면은 일단 가까이 늘 다니던 병원에를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료 생협 제도는 이제 월 조합원비를 내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보통 동네 병원을 가는 것과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의료생협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시골의 의료소외 지역 같은 경우는 동네에 워낙에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네. 동네 분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의 형태고 도시에 있는 의료생협들은 생협마다 좀 특색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성 위주의 의료생협이라던가 네.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오시는 분들은 30, 40대인데 저희가 하는 진료의 철학에 좀 공감하는 분들이 오신다거나 그래서 일단은 동네 병원이기는 하지만 의료생협이 지역별로 각각 특징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의료생협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의료생협을 검색해 보시면 이제 동네별로 이게 좀 많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월 회비는 의료생협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생협마다 가입 네. 방법과 월 회비 방법과 이용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까 네. 조합의 형태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우리 순서 일주일간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월요일 아침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시간 잘 지내세요.